그런 이데아의 세계가 있단 말이죠. 그것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설명해 줘야지 합리적인 것만 이성적인 사고만 그렇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사상적인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차원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이제 수렴 이론이 있습니다. 산업화의 논리와 이데올로기와의 어떤 종말을 이제 본다고 할 때 중요한 개념 자체는 이제 다시 말해서 이 복지 정책을 뭐가 이끌어가느냐, 양심이냐 아니면 이성이냐. 그렇지 않고 기술 결정론 내지는 수렴론자 내지는 산업의 그러한 산업 변동을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 있어서는 아니더라 기술인 것 같더라는 이야기죠. 테크놀로지인 것 같더라는 이야기죠. 기술이라는 그래서 가만 보게 되면 잘 들어보세요. 옛날에 에미 마이크로 그다음에 스코픽이라고 하는 마이크로 에볼루션이라는 미세혁명이 있었어요. 1960년도 등장한 이 사회나 복지 정책을 이끌어가는 것에서는 무엇이 그렇게 사회복지 정책을 이끌어가느냐? 테크놀로지 같다는 말이죠. 테크놀로지 같다. 무슨 말이냐? 잘 들어보세요. 컴퓨터가 보편하게 되어지기 전에는 복지 정책 자체가 일반적인 복지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부와 사회를 계속적으로 되어서 복지 정책 자체가 거의 그리스 로마 시대 초기에 그러한 민주 형태의 복지 형태로 계속 다운화돼가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렇게 다운화되어지고 민주적인 그런 형태의 복지가 되어지는 그런 현상을 이끌어간 것은 요인은 뭐냐? 기술이다 이 이야기죠. 컴퓨터 기술이다 이 이야기죠. 컴퓨터 기술로 말미암아 복지 정책이 계속적으로 변화되어 간 것 아니냐 이 이야기죠. 이 설득이 있는 거죠. 산업화나 이성 중심의 사람들 이성과 산업화다 보는 것이고 사회정책 변화를 기술, 그 다음에 이것이 다시 이제 행정기술, 사회사업기술, 다양한 기술로 이제 발전돼 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수렴 이론은 현대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변수다. 경제발전에 산업화가 연관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산업화라는 것은 과학이기 때문에 과학기술과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정치, 경제 행태가 어떤 행태, 문화, 역사, 이게 무슨 말이냐? 근대화, 산업화가 되어지는 그 어떤 나라든지 그것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전 사회가 하나로 수렴돼 간다는 이야기죠. 복지국가나 복지국가 형태의 그런 형태로 다 비슷비슷하게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드러나는 것은 스웨덴 형태나 독일, 영국 형태나 미국 형태나 그런 형태인 것이지 거기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문화나 역사 이런 것이 잘 없다는 이야기예요. 복지국가는 하나로 다 수렴돼 간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산업화되어지고 근대화되어지면은 복지국가는 하나로 계속 수렴돼 가는 그런 현상이 드러나지 않느냐. 그 근본적인 동인 자체는 기술이 있는 거 아니냐. 이를 본다 이거죠. 그러나 이런 것의 단점은 복지 제도를 현대사회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하여서 복지국가가 계획적으로 창조될 수 있는 오해를 가질 수 있다. 다시 무슨 말이냐. 기술이 발달되어지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힘 자체는 없이도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기 때문에 인간의 힘 자체가 그게 개입될 수 있는 개연성 자체가 사라져버린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지배계층의 존재, 이해집단의 활동, 가치 판단 이런 무시되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기술이 독립변수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지배층의 이데올로기나 이런 것들은 종속 변인이라는 이야기죠. 아니 간접적인 요인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산업화 이론은 기술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문화, 이념 이런 것들이 경시되어질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죠. 예? 스웨덴이나 독일 같은 경우, 영국 같은 것을 봤을 때 그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복지 정책이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나 서구의 정책이라는 것 자체는 기술 중심이 되어지는 것은 또 사실이고 그게 따르는 전 세계의 후진국들은 다 비슷비슷한 현상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민권론에 있어서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시민의 참여권이 중요한 것이다. 공민권, 투표권, 참여권, 집단적 복지. 그래서 18 사회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복지 수급권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18세기, 19세기, 그 다음에 19세기, 20세기, 20세기 중반 이런 시민권이 계속적으로 변화되어 들어온다. 시민권의 입장인 거죠. 시민과 사회계급에 있어서 사회권은 적정 수준의 경제적 복지 보장으로부터서 사회적 유산을 충분히 공유한다. 중요한 것은 문명화된 삶의 질을 향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회권이라는 것 자체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구성원, 그 다음에 기능적 유대, 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원래는 시민 자체는 어디 있습니까? 원래 농민들이죠. 농사 짓던 사람이잖아요. 농부들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상민들이고. 예? 19세기 말 20세기에서 다양하게 복지제도를 실현하고 있다. 복지권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파크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낙인의 문제, 그러나 낙인 찍힐 수 있다는 이야기, 시민권의 대표는. 평등 간의 결의, 이런 데는 성찰이. 왜 똑같은 시민인데 왜 낙인 찍고 왜 부족한 부분이 있느냐? 그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다, 성찰이 부족하다, 이러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선별주의, 보편주의 어떤 논쟁, 현실과 많은 부분이 상호 모순적인 관계. 똑같은 평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권력이 많은 자들이나 아니면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것이 왜 발생되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비판이 부족하다. 법에 대한 어떤 규정, 사회권으로서 만 파악할 수 있는 것에 제한된 시각이라는 이런 다양한 비판들이 있다. 이러는 거죠. 예, 양심과 뭐 합리 또 기술 이런 것을 중심으로 복지 정책 이론을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좀 쉬죠.